사조 빼고 진행하시죠. 사다리 타기부터 발표. 그럴까요? 네. 일단 제 먼저 소개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뉴욕주에 있는 허정임이고요. 지금 현재 미동부 지역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참석하신 분들 아마 2주 정도 지금 해서 많이 고생들 많이 하셨고, 그리고 또 나름 열심히 되게 준비하신 걸로 아는데요. 이렇게 오늘 또 마무리 잘 해서, 심포지엄 마무리 잘 해서 좋은 결과 다들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지금 1조에서 4조까지 발표를 할 예정이라서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순서를 위해서 사다리 타기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일단 네이버 사다리 타기를 해놨는데, 혹시 제가 지금 스크린 쉐어를 해서 같이 지금 할 수 있도록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보여요. 네. 일단 그럼 저희 지금 계신 1조 조장님 무슨 동물 하시고 싶으신지 선택을 하시면 저희가 사다리를 타도록 하겠습니다. 1조 조장님 뭐 지금 곰돌이랑 병아리랑 토끼랑 이 파란색 동물 있거든요. 저희는 첫 번째 게 강아지인가요? 곰돌이인지 강아지인지 네. 네, 네. 하얀색으로 하겠습니다. 네. 일단 그래서 지금 그러면 2조 지금 조장님 계세요? 나머지 동물 어떤 거 하시겠어요? 번호 할게요. 이게 번호인가요? 그렇지 않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3조 조장님 2개 남았습니다. 토끼로 하겠습니다. 네, 토끼. 네. 자, 그러면은 지금 첫 번째 순서는 지금 4조가 없어서 지금 일단은 2번으로 되신 저희 1조 분이 1조에서 제일 먼저 발표하시게 되고요. 그 다음이 3조, 그 다음이 2조 그렇게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신가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1조 조장님 그럼 저희 지금 주임님 저희 코호스트 1조 조장님께 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허정임 대표님, 저희 그 영상 녹화해서 네. 보내드렸었는데 혹시 그거 플레이 가능할까요? 그거 플레이 가능한가요? 메아 대표님? 제가 지금 사실 영상을 제가 받지를 않아서요. 지금 확인을 하고 네, 지금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지금 저희가 플레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엄도영 주인님 저희 1조 준비된 화면 틀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9기 모국 방문 1조 긱페토 조장 이유빈입니다. 저희는 긱워커, 프로젝트 매니저, 그리고 고용사들을 연결해주는 긱페토라는 비즈니스를 런칭하고자 합니다. 긱페토는 기술을 바탕으로 최고의 가상 업무 공간을 창출하여 인류 협업에 공헌하고자 하는 비전을 갖고 출범하였습니다. 저희의 미션은 모든 협업 효율과 생산성을 메타버스 내에서 높이기 위한 가상 환경과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1조 부조장 로스앤젤레스 지회 김려하입니다. 저희 팀 소개를 해드리자면 독일에 계신 멘토님 장민님을 선두로 뉴욕에서 오신 이유빈 조장님과 애틀란타에서 오신 부조장 장준님이 계십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팀원 소개를 해드리자면 뉴욕에서 오신 이유빈님은 유통무역과 이커머스를 하고 있고
저는 현재 로스앤젤레스에서 이커머스를 하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오신 노형민님은 ITSM 매니저를 하고 계시고 정유은님은 영국에서 Head of HR을 맡고 있습니다. 애틀란타에서 오신 정다혜님은 현재 ERP BA를 하고 계시고 같은 곳에서 오신 장준님은 부동산 에이전트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강유준님은 가톨릭 대학교에서 경영학과를 공부하고 계시고 정은빈님은 아주대학교에서 사학과를 전공하고 있으며 최주희님은 한양대학교에서 신소재공학부를 전공하고 있고 정유진님은 경희대학교에서 원해생명공학과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시간 관계상 설명을 못해드린 두 분이 더 계십니다. 1조 부조장 장준입니다. 오늘의 프레젠테이션은 회사 및 팀원 소개, 긱워커의 정의와 시장 현황, 긱워커들의 협업 난제 및 해결 방안, 사업 요약, 수익 모델, 그리고 사업 전망과 수익 실현 가능성에 대해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19기 모국 방문 1조 샌프란시스코 지회 발표자 노영민입니다. 긱워커에 대한 간단한 설명드리겠습니다. 긱워커란 고용주의 필요에 따라 단기간 계약 관계를 맺어 프로젝트성 업무를 맡아 진행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이 긱워커들의 시장을 통틀어 긱 이코노미라고 하는데, 이는 산업 현장에서 필요에 따라 노동 인력을 계약을 통해 고용 관계를 맺는 계약직 경제를 뜻합니다. 다음 화면은 긱워커 연결 플랫폼의 구조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개인 혹은 기업이 프로젝트를 플랫폼을 통해 의뢰하게 됩니다. 의뢰된 프로젝트는 플랫폼 내에서 긱워커들과 연결되게 됩니다. 이 같은 구조를 통해 개인 혹은 기업과 노동자, 프로젝트 매니저를 매칭시켜주는 시스템입니다. 긱 이코노미의 현황은 과거 2018년 기준 2,040억 달러에서 2023년 4,552억 달러로 약 123% 증가세가 예약됩니다. 2023년 이후에도 긱 이코노미는 가파른 성장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전 슬라이드와 보셨던 같이 긱 이코노미의 성장과 긱 워커들의 업무 고도화에 따른 협업 난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긱 노동자들이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함으로써 업무 탐색, 보수 수령, 근로시간 문제 등을 쉽게 해결할 수 있게 되었지만, 현재는 이런 디지털 플랫폼에서 긱 워커들 간 협업을 제공하며 협업 플랫폼 내 업무의 효율 상승을 서포트할 수 있는 서비스를 토탈 솔루션으로 제공하는 플랫폼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따른 해결 방안으로 긱 워커들의 협업을 도울 수 있는 플랫폼 제공과 제페토를 활용한 협업을 도울 수 있는 장소와 서비스를 포함한 토탈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긱페토의 비즈니스 모델을 요약하면 긱 워커들을 프로젝트 매니저 또는 클라이언트들과 연결시켜주며 프로젝트 매니저의 팀원 모집 지원, 긱페토 내 업무 효율을 도울 수 있는 서비스들을 SaaS 프로그램 또는 익스텐션 프로그램의 형태로 제공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긱페토 플랫폼의 웹사이트 프로토타입입니다. 다음 보실 세 화면은 제페토의 활용 사례입니다. 첫째로 비즈니스 컨퍼런스 또는 업계별 네트워크를 제공하여 정보 및 인력 공유를 유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다음으로 제페토 내 업무 공간 제공 예시입니다. 킥페토의 수익 모델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서비스 수수료 부문은 프로젝트 매니저와 클라이언트의 계약 시 발생하는 결제 수수료 및 긱 워커와 프로젝트 매니저 간의 고용 계약 시 수수료를 통한 수익 창출이 기대됩니다. 두 번째로 SaaS, 소프트웨어 서비스 사용료입니다.
업무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제페토 내에서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사용하는 모든 소프트웨어 툴들을 제페토 내 구현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보시는 기업들, 길업, 덕큐사인, 월크데이, 서비스나우, AWS, 클라우드플레어 등의 메타버스로의 진출 전 우선적으로 선점하려는 전략입니다. 마지막으로 추후 확장 가능한 모델로는 결제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의 결제 수단을 도입하여 핀테크 분야로의 확장 또한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추가적으로 디자인, 마케팅, 공급 업체 연결, 그리고 온라인 컨퍼런스 등을 통한 추가 확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사업 전망 및 수익 실현 가능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짧은 미래를 전망해 볼 때 현 경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를 예로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미국은 2025년 전체 노동인구 중 18.5%가 빅근로의 형태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른 G7 국가들의 평균 2025년 전망치 또한 10%를 웃돌 것으로 예상됩니다. 맥킨지는 오는 2025년까지 긱 이코노미가 창출하는 부가가치가 전 세계 국내 총생산의 약 2%에 해당하는 2조 7천억 달러에 달하고 전 세계 5억 4천만 명 정도가 단기 일자리를 통해 실업기간 단축이나 추가 소득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긱 노동자 수가 110만 명으로 전체 생산 가능 인구의 2.6%까지 늘어난 영국은 지난달 긱 이코노미 시대를 대비한 노동개혁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긱 이코노미는 개인들이 자신의 재능을 살려 원하는 곳에서 필요한 만큼 일을 할 수 있는 직업적 자유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받고 있고 단기 일자리를 통해 실업기간 단축이나 추가 소득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받고 있습니다. 긱 이코노미가 빠르게 성장하는 것은 재능을 손쉽게 사고 팔 수 있는 플랫폼의 발달과 일과 삶의 조화를 중시하는 성향이 갈수록 짙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직에 얽매이는 것을 싫어하고 자기 주도적으로 일하려는 성향이 강한 20, 30대가 긱 이코노미 성장의 주역인 이유입니다. 미국의 가장 큰 빅 네트워크 플랫폼인 파이버 설문에 응한 전체 기업의 45%는 코로나 이전보다 더 많은 프리랜서를 사용하고 있으며 기업이 클수록 프리랜서를 더 고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프리랜서를 활용하여 이러한 영역을 지원함으로써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 성장을 도울 수 있는 글로벌 인재 공급망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위 사항들을 종합해 볼 때 제페토를 이용한 메타버스 내 업무 공간을 제공하고 업무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서비스들을 메타버스 내에서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하게 된다면 추후 메타버스가 발전하는 시대에서 충분한 수익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1조의 그 긱페토에 대한 사업 설명 잘 들었고요. 혹시 지금부터 Q&A 시간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너무 잘 설명을 해주셔서 아무도 지금 질문이 아직 없으신 것 같은데 제가 5초 기회 드릴게요. 1조 그러면은 다 너무 잘하셨다 생각하고 질문해도 되나요? 네, 질문하십시오. 1조분 있으시죠, 여기에? 그, 간략하게 한 30초 정도로 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실래요? 네, 긱페토라는 것은 긱 워커들과 이제 긱 워커들을 매니지할 수 있는 프로젝트 매니저들과 그리고 클라이언트 이 세 부분을 파이버처럼 연결해주는 플랫폼입니다. 가상현실에서요? 네, 맞습니다.
제가 혹시 하나 덧붙일 수 있을까요? 그 대표님 질문에. 네, 조장님 말씀해 주세요. 네네. 제가 이해하기로는 저도 좀 새로운 준비를 하면서 퍼스팅을 했는데, 제가 이해할 때는 저희도 요번에 각 나라에서 목표 지역에서 준비를 하면서 만나서 준비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플랫폼을 줌이라던가 아니면 트렐로라든가 이런 협업 업무 툴을 구글 슬라이드라든가 이런 협업 업무 툴 만들었는데요. 그거를 이제 메타버스에서 모여서 메타버스 안에 이제 뭐 셔피파이를 쓰면 거기에 플러그인이 있다든가 구글을 쓰면 구글 내에서 연동 프로그램이 있다든가 줌에도 보면 앱이 따로 있잖아요. 연동 앱이.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제페토 안에서 실현을 하여서 협업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님 대답이 괜찮으셨나요? 아니면 더 그럼 질문이- 무엇을 만드시겠다는 건가요? 뭔가를 프로덕트를 만드는 건가요? 아니면 있는 기존의 프로덕트를 활용을 하겠다라는 건,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새로운 그런 메타버스 플랫폼을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마치 그렇게 협업 코워킹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같이요. 제가 덧붙여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긱 워커들이 같이 일할 수 있는 워크플레이스는 제페토 내에서 제공을 하고요. 네. 제페토를 제공을 기반으로 하는 거고요. 네. 네, 제페토를 기반으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제페토 내에서 이제 업무를 보다 보면은 필요한 소프트웨어 툴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소프트웨어 툴들은 저희가 자체 개발해서 제페토 내에다가 삽입을 해서 제공을 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오케이. 혹시 다른- 질문해도 되나요? 네, 질문 지금 네네. 카메라 들리나요? 잘? 네. 아, 제가 네, 지금 운전 네. 중이어가지고. 하상한 네. 부위원장님, 네. 네네네. 미안합니다. 제가 운전 중이어서 카메라 켰는데, 제가 지금 여기 신호가 안 좋아서 중간에 조금 끊기고 잘 안 들리는 것도 있어서, 혹시 설명을 했는데, 뭐 제가 뭐 중복 질문이 될 수도 있는데, 그건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아까 얘기하신 게 제페토 내에서 서비스를 개발해가지고 이거를 연계를 하겠다. 이 부분은 사실은 실현 가능성이 좀 낮을 것 같고요. 왜냐면은 제페토 내에서 그거를 이제 서비스 연결할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오픈해 놨느냐에 따라서 이 사업은 할 수 있고 없고가 나뉘는 거잖아요. 제페토를 활용하겠다는 뭐 그런 아이디어는 좋은데 거기에다가 서비스를 뭔가 프로그래밍을 해서 붙이겠다. 이거는 조금 실현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할 건지 이게 좀 궁금하고요. 그러면 이 사업의 기획 자체가 제페토가 그거를 받쳐주지 않으면 진행이 어렵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거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메타버스를 활용해서 업무 공간을 서비스를 해주는 기업들이 이미 있습니다. 이미 굉장히 1조 이미 몇 년 만에 유니콘 기업이 된 게더타운이라든지 혹은 오시스인가? 오비스라는 메타버스 사무 공간을 제공해주는 그런 서비스들이 이미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메타버스가 가상 세계이긴 한데 조금 더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는 그런 것보다는 좀 밀접하게 연계하고 협업할 수 있는 이미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인정받았기 때문에 지금 1조 원 이상의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을 단시간에 했는데 그런 경쟁 업체들과의 어떤 경쟁력이 있는 건지, 어떤 차별점이 있는 건지가 좀 궁금합니다. 네, 두 가지 질문 드렸습니다.
허민 씨, 첫 번째 대답을 제가 한번 해볼게요. 네. 첫 번째 질문은, 저희가 지금 제페토가 오픈을 해야 그게 실현 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그런 단계까지 가서 실현이 가능하겠다 제페토 측과 연락을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제페토로 활용하는 주제이기 때문에 제페토가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제페토와 같은 다른 플랫폼, 다른 메타버스 플랫폼과도 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기 때문에 제페토가 안 된다고 해서 꼭 실현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플랫폼에서도 현실 구상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이 이제 이제 오비스 같은 경쟁 업체와 어떻게 대결을 할 것이냐라는 질문이었던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상한 긱팩토라는 플랫폼은 이제 워크플레이스를 제공하는 가상현실 속에서 업무 공간을 제공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업무 공간 속에서 실제 업무에 필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소프트웨어로 제공을 하고 그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해서 이제 사스 기업으로 나아가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까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현존하는 기업들과는 차별성이 보이고 앞으로도 충분히 생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조분들 너무 준비하시느라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오늘 발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은 저희 시간 관계상 다른 질문 있으시면은 저희 1조 조장님이나 1조 조원분들에게 개톡으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다음 3조 발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3조 발표는 3조 저희 조장님께 코호스트 드리면 될까요? 네, 주십시오. 네. 저희 지금 먼저 영상으로 제가 지금 받은 거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영상으로 먼저 소개드리고 제가 응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들리시나요? 안 들리는 거. 네, 잘 들립니다. 네. 지금 발표하시는 거는 안 들리고 있어요. 선생님, 저희 소리가 안 들리고 있거든요. 그럼 3조 조장님 저희 준비되시는 동안 혹시 괜찮으시면 2조 먼저 발표해도 괜찮을까요? 2조 조장님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네,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일단 3조 음성 소리 하실 동안에 저희 먼저 2조 먼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2조입니다. 저희가 먼저 발표에 앞서서 저희 2조의 소개를 먼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캄보와 애틀랜타 지회의 멘토분이
저희를 잘 이끌어 주셨고요. 그 밑으로 이동현 애틀랜타 지회의 회원님, 그리고 김준희 애틀랜타 마찬가지로 지회에 계신 우리 조원이 계시고, 김하늘 로스앤젤레스 지회, 저 이찬희 뉴욕 지회, 조민구 샌프란시스코 지회, 이은혜 토론토 지회, 황이나 밀라노 이탈리아 지회요, 윤상현 경희대학교 무역학과, 김채원 아주대학교 불어불문학과, 박다영 전주대학교 패션산업학과, 배창성 카톨릭 관동대학교 무인항공학과, 김민규 한양대학교 에리카 정보사회미디어학과, 문성훈 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 이렇게 총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발표는 저희 부조장님이신 이동현 부조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질문 하나 먼저 하고 간단하게 말씀 좀 하고 발표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주제가 자유주제인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먼저 했던 중에서 사업 설명회를 하시길래 꼭 그렇게 해야 되나 걱정이 돼가지고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아니라고 하시는 분이 질문을 제일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는 되게 특별한 시간 준비했어요. 마음 내려놓고 쉬시라고 지난 2주간 너무 달렸던 것 같아가지고 지금 뭐 필기도구 들고 계신 분들 뭐 다 내려놓으시고요. 10분 동안 저 혼자 떠들 테니까 그냥 편하게 같이 가면 좋겠습니다. 질문 받지 않습니다. 무엇 질문할까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변화는 있어도 변함이 없기를 라는 주제로 저희가 지난 2주 동안 메타버스에 대해 느낀 바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메타버스, 제페토, 제게는 굉장히 생소한 단어들이었어요. 지난 2주간 거의 매일 들었죠, 이 단어들을. 세상이 되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지난 2주 동안은 제가 되게 늙고 뒤처진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기술들이 없었던 제 어린 시절 한번 돌이켜 보았습니다. 집에는 14인치 TV, 브라운 TV요. 74인치 아닙니다. 14인치예요. 채널은 3개였고요. 뭐 저희 집은 없었지만 20인치 뭐 소니 TV가 거의 부의 척도이기도 했고요. 현실로 돌아와서 지난주 강의는 제가 저희 아들내미 풋볼 경기가 있어서 경기장에서 손바닥만한 핸드폰으로 강의를 들었습니다. 어린 시절, 그리고 지난주. 진짜 얼마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같은 세계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이 달라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이번 교육에서는 앞으로 더 많이 바뀔 거라고 겁을 주고 계시네요. 컴퓨터, 핸드폰, 스마트 기기가 바뀐 것도 되게 신기한데 이제는 뭐 메타버스, 제2의 지구로 이주하라라는 뭐 이야기들도 하시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 많은 새로움 중에 그동안 변하지 않는 것은 없었을까? 인간이 삶을 살아가면서 변하지 않는 가치가 있지 않을까를 고민해 봤습니다. 그리고 제페토와 다른 메타버스 플랫폼들이 이 변함없이 가치 있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봤어요. 저희가 오늘 말씀드릴 키워드는 스포츠, 교육, 그리고 쇼핑 앤 엔터테인먼트입니다. 먼저 스포츠, 수많은 기술이 발전해도 스포츠 그 본질 자체는 변함이 없죠. 차범근 선수가 독일에서 활동하던 시절의 축구와 차범근 감독 시절의 축구가 똑같았고요. 혹시 이 말 아시나요? Education is the key to unlock the golden door of freedom. 알라바마 출신의 조지 워싱턴 카버가 남긴 명언인데요. 이분이 1800년대 후반에 아이오와 주립대학을 졸업했어요. 100년도 전이죠. 100년 넘게 지난 지금도 교육의 중요성은 더욱더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쇼핑입니다. 이건 뭐 설명이 필요할까요? 인간이 추구하는 쇼핑과 엔터테인먼트의 가치가 없어지는 순간 우리는 여기에 모일 이유가 없겠죠. 하나하나 좀 들어가 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스포츠입니다. 스포츠엔 여러 요소들이 있죠. 근육을 사용하는 움직임, 그리고 규칙, 룰, 관중이죠. 저희는 오늘 스포츠 요소 중에서 이 움직임에 좀 포커스를 두고 싶어요. 쉽게 말해서 컴퓨터 앞에 앉아 키보드만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몸을 움직이는 것이 중요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교통수단도 발달을 했고 온갖 스마트 기기가 등장을 했어요. 근데 그런 수많은 기술들이 사람의 움직임을 적게 그리고 더 적게 하는 방향으로 발전이 되어 왔고 그렇게 또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운동, 즉 움직임의 중요성은 계속 커지고 있죠. 그래서 저희는 메타버스에서 실현 가능한 움직임을 이 세 가지로 한번 나누어 봤습니다. 첫 번째, 현실의 내가 가상세계의 내 아바타로 감각과 감정을 옮기는 BCI 기술. 이 기술이야말로 메타버스에서 꼭 필요합니다. 물론 이 기술 자체가 메타버스보다 더 뛰어난 혁신을 가져올 거는 분명해요. 영화 아바타에서 현실의 내가 현실의 다른 몸을 움직이는 것처럼 현실의 내가 가상세계의 내 몸의 감각과 감정을 느낄 수 있다면 뭐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당장은 불가능한 기술이기에 저희는 두 번째와 세 번째 움직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모션 캡처입니다. 이미 닌텐도 위를 통해서 널리 알려진 기술이죠. 만약에 유명 가수의 메타버스 콘서트에서 내 아바타가 현실에서 내 댄스를 실시간으로 추고 있는 나를 가상세계에서 보여주는 건 어떨까요? 조금 더 나아가서 홍대 클럽을 메타버스에서 재현하면은 제가 있는 미국에서도 한국의 미인들을 쉽게 만날 수 있겠죠. 세 번째 움직임은 우리가 강제로 움직임을 부여하는 거예요. 다이어트를 메타버스 속에서 진행하면서 팔굽혀펴기 100개, 윗몸 일으키기 100개, 10km 달리기 등의 미션을 주면 참가자는 오프라인 세계에서 미션을 수행하는 거죠. 물론 움직임을 부여하는 게 이런 운동만 있는 건 절대 아니고요. 가상 공간에 입장을 하기 위해서 현실 공간에 다이어해야 하는, 예를 들어서 제페토 안의 남산 타워에 입장하기 위해 실제 남산 타워에 가서 사진을 찍어야 하는 거죠. 뭐 두서없이 이렇게 세 가지 설명을 드렸는데 결론은 어떤 메타버스 비즈니스가 되었든 간에 컴퓨터 앞에 앉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몸을 움직이게 하는 메타버스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메타버스는 게임 아니야? 그냥 싸이월드랑 페이스북 합쳐놓은 3D 아니야? 이런 오해를 덜 수 있겠죠? 저희가 두 번째로 꼽은 변하지 않는 가치는 바로 교육입니다. 게임과 교육은 항상 대비가 되는데요. 메타버스가 게임으로 오해받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형 메타버스의 등장은 꼭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물론 메타버스에서 꼭 교육을 구현해야 돼?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메타버스는 신세계라면서요. 왜 교육은 안 되죠? 라고 말이죠. 그럼 너희가 말하는 메타버스형 교육은 뭐야? 솔직히 말하면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국방문 19기 동기들하고 함께 이걸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고요. 다음에 발표하실 교들 중에 혹시 있다면 이 교육에 대한 내용을 꼭 포함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희도 교육에 대한 내용을 전혀 안 한 건 아니에요. 메타버스를 통한 역사교육, 언어교육, 다양하게 토의를 해봤는데 뭐 그중에 가장 끌렸던 거는 직업교육이었어요. 하지만 시간 관계상 패스하고 질문이 있다면 Q&A를 통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가치는 쇼핑 앤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첫 번째, 백화점입니다. 메타버스 백화점, 쇼핑센터, 뭐 지난 2주간 어마어마하게 얘기를 했고요. 저에게 주어진 10분을 가지고도 이 아이템 하나는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다른 조한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앞으로 저 발표하실 분들은 이 교육과 백화점 내용 꼭 좀 삽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쇼핑 앤 엔터테인먼트에는 저희가 동물원을 생각해 봤어요. 저희 아이들이 작년에 코로나로 집에만 있으면서 제일 가보고 싶은 곳 중에 하나가 동물원이었습니다. 물론 제페토에도 이미 가상 동물원이 있습니다. 동물들이 다 아바타화 되어 있죠. 하지만 현실의 느낌을 제대로 더 살린 메타버스를 통해 즐기는 사파리 어떨까요? 제페토에서 1,000원에 구매한 건빵을 던지면 곰이 받아먹고 인사를 해요. 뭐 혹은 집에서 즐기는 동물원, 더 나아가서 현실 세계에 없는 동물원은 어떨까요? 높은 하늘 위에서 바라보는 새들, 혹은 깊은 바닷속에서 볼 수 있는 고래들을 직접 집에서 가상으로 체험해 볼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요? 주라기 공원을 영화가 아닌 메타버스를 통해 만날 날이 제가 볼 때는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입니다. 쇼핑인데 왜 부동산이 나와 하시는 분들 계시죠? 예, 우리 옥타의 수준이 좀 이런데요. 제페토에서 아이템 사고 백화점 가서 샤넬백 사는 것들은 쇼핑이 아니에요. 집 정도는 사줘야지 이제 쇼핑 잘했구나 생각하는 게 이제 옥타거든요.
지구와 똑같은 사이즈의 메타버스를 통해 하나의 큰 부동산 만드는 거 어떨까요? 앞으로는 이 부동산 메타버스를 통해서 발품을 팔지 않고 한국에서 미국에 있는 집을 쇼핑할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제가 있는 미국 부동산 시장을 좀 더 말씀드릴게요. 정말 많은 발품을 팔아야 돼요. 저는 회계사 일하면서도 작게 임대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집에 좀 관심이 많은데요. 어떤 집을 보면 이 집은 와볼 가치가 없었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메타버스 안에 3D 버추얼 투어를 할 수 있다면 제가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집을 살 수 있지 않을까요? 뭐 최소한 한 번 정도의 방문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집을 10개 볼 때 9개를 메타버스 통해서 거절을 하고 한 개의 집을 보는 것도 가능하겠죠. 조금 더 깊이 들어갈게요. 뭐 전 지역은 아니지만 제가 있는 지역의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6%입니다. 집값의 6%를 셀러가 부동산 중개인한테 지불을 해야 되는 거죠. 10억짜리 집을 팔면 6천만 원이 부동산 중개인에게 들어갑니다. 물론 셀러의 중개인, 바이어의 중개인 3% 나눠서 들어가요. 근데 셀러의 중개인하고 바이어의 중개인이 같을 경우에는 6%를 혼자 다 가져갑니다. 더 충격적인 거는 거주용이 아닌 상가용은 커미션이 더 높죠. 중개 수수료가. 한 달에 6천만 원이면은 한 달에 한 개 집만 팔아도 1년이면은 7억이 넘는 돈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부동산 메타버스를 만들고 단순히 집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 메타버스 플랫폼 자체가 중개인이 되어가지고 수수료를 낮춰받을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낮은 중개 수수료가 메타버스의 주 수입원이 되면서 마케팅의 수단이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법률 서비스, 외국인에 대한 세무 서비스 역시 적지 않은 시장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 부동산 지금 뭐 미쳤다고 하잖아요. 이미 10년 전부터 한국에서 부동산을 손을 떼고 미국 혹은 해외로 눈을 돌리는 투자자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만든 거 여기까지고요. 메타버스, AI, 전기차 이런 신기술들은 우리 생활을 더 윤택하게 하면서도 기존의 것들을 사라지게 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기술에만 초점을 두기보다 스포츠 교육, 쇼핑 앤 엔터테인먼트 이런 같은 변하지 않는 가치들이 있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은 어떨까요? 이상 변화는 있어도 변함이 없기를 바라는 이동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너무 잘 들었습니다. 이조. 저희 아까 질문을 안 받겠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혹시 너무 발표를 잘 해주셔서 질문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딱 한 분만 시간 관계상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저 질문하고 싶어요. 네. 해도 될까요? 네, 얼마든지요. 네. 네, 제목이 너무 멋져가지고 기대를 많이 했는데 발표하시고 난 후에 제가 기대한 것 이상의 발표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제가 딱 원했던 그런 주제인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동현 씨 비롯한 같은 조원들이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고 특히 부동산 쪽에 있어서는 굉장히 심도 있는 고민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보기 좋았는데 저는 메타버스를 저도 이번에 처음 공부하면서 단순히 제페토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결국은 표준이에요. 표준. 국제 표준이 있어야만 지금 동현 씨가 구현하고자 하는 부동산 거래가 가능해지거든요. 왜냐면 다 법률이 다르고 법률에 따른 뭐 수수료나 세금이 다르기 때문에 현재 5G만 해도 사실은 두 개의 축으로 움직이잖아요. 뭐 유럽 표준, 뭐 중국 뭐 표준이 다르기 때문에 다 나라마다 이제 붙어서 그룹을 형성하고 그렇게 개발이 되는데 그렇다면 동현 씨나 지금 이조가 메타버스 안에서 뭐 제페토라면 제페토나 이런 가상현실 안에서의 국제 표준이 앞으로 어떻게 포커스를 맞춰야 되고 진행이 돼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으셨다면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나눠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문 지식은 저희가 많지가 않아서 고민은 해봤는데 결과가 나온 건 없었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게 미국 부동산에 초점을 둔 겁니다. 한국 부동산은 부동산 중개인을 안 끼고 집을 사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집 거래 자체에 타이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부동산 중개인이 가가지고 도장을 찍거든요, 같이.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그 부동산 중개인의 역할 자체가 도장을 찍는 역할이 아니고 중개인은 집만 보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집에 타이틀이 넘어갈 때 법적인 문제는 누가 하느냐? 변호사가 합니다, 미국은. 한국은 변호사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한국의 이 부동산 메타버스를 출시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해봤는데 뭐 좀 더 해야 되겠죠, 말씀하신 대로.
해야 되고, 그래서 미국에다가 만들려는 이유는 여기 있으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의 투자자들이 문의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래서 한국에서 미국에 있는 부동산 안 가고 살 수 있냐? 살 수 있습니다. 살 수 있고요. 다만 안 되는 거는 돈을 빌릴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크레딧이 없다 보니까. 현금이 많으신 분들은 현금을 주고 충분히 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미국 시장에 대해서만 초점을 뒀고요. 말씀하신 거는 굉장히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나라는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는 나라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법률거들은 만약에 뭐 외국인이 소유한 회사가 살 수 있다라고 하면은 회사를 설립하면 되는데 그거 자체가 허락이 안 된 나라들도 있어요. 그리고 솔직히 유럽에 대한 부동산은 제가 지식이 전혀 없고,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한번 공부를 좀 많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머지않은 미래 저는 베트남에서 아파트를 짓거든요. 동현 씨가 머지않은 미래 메타버스에서 저희 아파트를 구매해 주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2조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저희 지금 3조 발표 준비되었나요, 조장님?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위에 핀 하면 된다고 하는데 지금 이제 사무국에서 다운받고 있는데 워낙 네. 용량이 있어서 이제 시간이 걸린다고 하니까 한번 해보고 아니면 제가 준비한 부분부터 먼저 발표할 수 있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은 3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화면 쉐어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의 발표에서는 메타버스의 미래 또는 현 비즈니스 활용 방법이라는 주제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아보려고 합니다. 메타버스가 무엇인지 먼저 알아보고 현재 이 메타버스가 어떻게 활용되길래 이렇게 핫한지 알아본 다음 앞으로 어떻게 활용될지 또한 알아보고자 합니다. 또한 현재 비즈니스에서 이 메타버스가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도 중요한 주제이므로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메타버스에 대한 분석과 정리로 오늘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사람과 사람이 직접 대면해서 만나는 일이 날이 갈수록 어색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여러 국가에서 사람 간의 모임, 매출과 같은 일상적인 부분을 통제하는 전시와 같은 상황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이제 정말 우리 사회가 비대면 사회로 전환되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일상뿐만 아니라 직장과 같은 비즈니스 영역까지 비대면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많은 기업들이 겟업타운, 스페이셜 같은 메타버스 기반 업무 솔루션을 공식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보며 이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모국 방문 행사 또한 제페토 서비스를 기반으로 줌과 같은 화상회의 솔루션을 활용하여 비대면으로 성공리에 치러지고 있습니다. 이제 메타버스는 단순히 신기한 장난을 넘어서서 우리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대체 메타버스란 무엇일까요? 메타버스는 가공, 추상을 의미하는 메타와 현실 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로 가상의 세계에서 자신의 모습을 대신한 아바타와 같은 캐릭터를 이용하여 현실의 물리적 세계와 같이 소통하고 교류하는 활동의 총체를 의미합니다.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제페토, 로블록스 등의 서비스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요. 초등학생부터 중학생들이 쉬는 시간마다 휴대폰으로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길래 물어봤더니 제페토와 로블록스, 이 두 서비스를 아주 자연스럽게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저희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자연스럽게 이용하듯이 말이죠. 심지어 코로나로 인하여 학교에 가지 못해서 만나지 못한 반 친구를 제페토를 통해 만나고 친해지기도 했습니다. 특히 로블록스는 단순한 인터페이스, 쉬운 난이도를 가지고 있어 초등학생도 자신만의 게임을 어렵지 않게 만들어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있는 아주 접근성이 높은 서비스입니다. 거기다가 SNS 기능까지 있어 말 그대로 부담 없이 친구들과 웃고 떠들 수 있는 메타버스의 현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기에 힘입어 현재 로블록스를 만든 개발사가 시총 42조를 넘기는 등 메타버스 시장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5G 기술 발전에 힘입어 가상현실 분야 메타버스 또한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데요.
페이스북에서 만든 가상현실 메타버스인 호라이즌 워크룸은 사람들이 VR 기기를 착용한 후 자신의 사무실을 직접 만들고 꾸미고 실제 자신의 PC 및 자신의 키보드와 연결하여 가상 공간 안에서 실제와 똑같이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을 초대하여 회의실에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할 수도 있죠. 최근에는 화상회의 솔루션인 줌과 협업하여 가상 공간 안에서 줌을 이용하여 화상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메타버스 앞으로 어떻게 활용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현실 세계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계정을 삭제하지 않는 한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생존과 관련된 요소를 제외하고는 현실 세계와 아주 유사해질지도 모릅니다. 실제 세계에서 그러하듯이 가상의 재화를 이용하여 물건을 사고 팔고 부동산을 거래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모여 공동체를 형성하고 그들 안에서 현실 세계의 연예인과 같은 셀럽이 탄생하고 대선 후보들이 TV가 아닌 메타버스에서 토론을 하고 유세를 할지도 모르죠. 인간이 현실 세계에서 해왔던 모든 것들이 앞으로 메타버스에서 벌어질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공간의 제약이 없고 비용도 현실 세계에 비해 매우 적게 드니까 현실 세계의 발전 속도보다 훨씬 매우 빠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메타버스에 대해서 알아보고 메타버스의 앞으로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메타버스 기술 발달로 인하여 경제 문화에 영향을 주는 것은 정말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메타버스의 발전에 발맞추어 올바른 법을 만들어내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메타버스의 미래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고 볼 수 있으며 또한 메타버스의 무역 비즈니스를 결합하면 전 세계로 뻗어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차세대 무역인들이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번 2021년 옥타 모국 방문 교육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꼭 미래에 메타버스를 활용한 전 세계를 상대로 하는 비즈니스를 성공시키는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3조의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끝으로 저희 3조 모든 멤버들이 협력하여서 독립선언문을 읽는 영상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이 영상을 함께 시청하면서 저희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조 화이팅! 자, 여기까지 하고 제가 질의응답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안녕하세요. 월드 옥타 모국방문 3조 질의응답을 맡은 최혁이라고 합니다. 방금 보여드린 발표 영상, 어떤 백그라운드를 가진 누구였는지 짐작하시나요? 질의응답에 앞서서 몇 가지 하두를 던지려고 합니다. 앞선 발표에서 메타버스 가상현실에 대한 긍정적인 면을 조명했다면 질의응답으로 향후 발전을 위해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하는 부분을 대신하려 합니다. 메타버스의 기원은 게임에서 출발했고 아직까지는 문화 콘텐츠 소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콘텐츠 판매자 입장에서는 저렴한 비용으로 더 많은 유저에게 접촉할 수 있는 새로운 통로이고 또 초등학생 개발자의 양산이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함께하지만 다음과 같은 부분을 짚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메타버스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궁극적인 목표. 두 번째, 젊은 층의 현실 적응력 약화. 세 번째, 가상현실과 실제에서 괴리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 무슨 얘기인가 궁금하실 거예요. 대부분의 저희 메타버스 이용자들은 10대 혹은 20대 초반인 컨텐츠 소비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메타버스라는 자체가 그 소비자가 없다면 지탱하기 힘든 구조이고요. 젊은 층에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자산이 시간을 가상현실로 유도함으로써 오는 장기적 사회적 비용, 또 현실에서 접근하기 어려운 패션과 체험 구매에서 오는 만족감, 익명성으로 인한 범죄에 대한 가책 및 부담감 상실, 높은 자유도와 많은 양의 데이터를 검열하기 힘들기 때문에 디스토피아적 사상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현재 메타버스의 수익 구조로는 뭐 4가지가 있는데요. 유저가 컨텐츠 제작 및 판매, 유통시킬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됨으로써 사업자가 게임 내 컨텐츠 거래 수수료를 취하는 형식이 있고요. 플랫폼 내 또 다른 형태의 미디어 플랫폼을 탑재하여 여러 형태의 미디어를 동시에 제공함으로써 중개 수수료를 확보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대기업의 마케팅 수수료가 있을 거고요. 또 유저들의 서비스 이용료가 있습니다. 게임 기반적인 메타버스 플랫폼이라고 하면 러블록스가 있을 거고요. 또 제페토 같은 경우는 소셜 기반이고 생활 및 사업 기반에는 옴니버스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3조 조장님 지금 소리가 안 들리는 것 같거든요. 네, 다시 들어왔습니다. 네. 어디쯤 끊겼는지 모르지만 계속 이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던지고 싶은 화두인데 저희 나름대로는 조금의 솔루션을 찾아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솔루션이 있지만 어디까지는 건 유저 입장에서 저희가 이제 만들어본 솔루션이고요. 여기서 뭐 질문이 있으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3조 너무 발표 감사드리고요.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삼조 발표가 너무 완벽해서 아마도 질문이 지금 다 없으신가 봐요. 네, 그러면은, 네, 저희 그러면 다른 질문은 없는 걸로 알고요. 일단 저희 지금 1조, 2조, 3조 지금 발표를 끝냈는데요. 4조는 아쉽게도 지금 참석을 못 하셔서 발표를 포기하시는 걸로 알고 저희 지금 3조만 지금 저희 발표를 끝냈습니다. 지금 저희 채매와 저희 지역 대표님께서 지금 저희 채팅방에 링크를 서베이몽키 링크를 지금 쉐어해 주셨거든요. 그러면 이 링크는 지금부터 지금 순간부터 10분 동안 유효를 할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3조, 1조, 2조, 3조 보신 보신 분 영상 보시고 저희 지금 평가에 투표를 해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그거를 다 취합을 해서 내일 저희 발표 1등조를 발표를 하고 그리고 시상식을 갖도록 할 건데요. 지금 아마 이게 카톡방에도 쉐어가 될 거고 지금 저희 지금 줌 채팅방에도 지금 링크가 쉐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0분 동안 유효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 지금 가장 좋았던 조 투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해 주신 분들 너무 많이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또 저희 나중에 폐회식 내일 그때 또 다시 잘 뵙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른 질문 사항이나 혹시 궁금하신 분 계신가요? 네, 그러면은 다른 질문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저희 모두 오늘 참석하신 분들 다 투표해 주시고요. 그리고 1조, 2조, 3조 조장님들 그리고 조원분들 그리고 멘토분들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그리고 또 이렇게 같이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은 저희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